고전압파. 자, 고전압파의 지대 이론을 배우는데 아까 고전압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우리 리카도. 작년에 또 출제를 한 학자죠. 리카도. 그러니까 여러분 학자들의 견해가 중요하거든요, 원래도. 그래서 리카도 하면은 뭐죠? 이제 요 연결을 시켜야 돼요. 차의 지대설. 이렇게 연결. 예, 학자하고 요 이론. 자, 우선은 리카도는 영국에서의 여러분 농업용 토지를 줄여서 뭐라고 할까요? 가끔 그 어떤 분 묻더라고. 농토잖아요. 그 지문을 보면 농토 막 이런 게 막 나오면요. 아, 농업용 토지 이걸 줄여서 농토. 그래서 그 영국에서 농업용 토지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다? 비옥도, 비옥도. 토지의 이 비옥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비옥도가 좋은 토지가 생산량도 많아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비옥도의 차이를 본 거예요. 그러면 비옥도가 높은 토지냐 낮은 토지냐 생산량의 차이가 있어요. 단위 면적은 뭐라고 하냐면 1제곱미터입니다. 단위 면적은 1제곱미터당 농업용 토지에서의 수확량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단위 면적당 농업용 토지의 수확량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생산성이라고 해요. 그걸 뭐라고? 생산성. 뭐 우리 가끔 뉴스도 보면 생산성이 높다 낮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단위 면적당 농업용 토지의 수확량. 이 생산성에 또 뭐가 발생해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그럼 이러한 생산성의 차이가 결국은 뭐를 가져오냐면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 지대의 차이. 그러니까 항상 요걸 키워드거든요. 요걸 딱 기억을 해 두십니다. 그러면 29회심에 이렇게 냈거든요. 29회심에 리카도는 위치를 중시하고 비옥도는 무시했다. 틀렸죠? 그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제? 비옥도가 같으면 어떻게 돼요? 자, 농업용 토지에 비옥도가 같으면 생산성도 같고 지대도 같아야 돼요. 근데 실제 영국에서 비옥도는 동일하는데 지대에는 차이가 발생했어요. 이걸 설명 못해, 리카도는. 이것을 설명 못해서 왜 설명 못했느냐? 바로 리카도는 토지에 뭐를 경시했냐 하면은 위치 문제를 경시했다. 시험 문제 이게 포인트잖아요. 리카도는 아까 얘기했죠? 비옥도가 동일하면은 지대도 동일해야 되는데 지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걸 설명 못한 것은 토지의 위치 문제를 경시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 29에 아까 얘기했죠. 리카도는 위치를 중시하고 비옥도를 무시했다? 그럼 틀린 지문이지. 뭐를? 위치를 무시했고 뭐를 중시했다? 비옥도를 중시했다. 이렇게 나와야죠. 리카도가 뜨면 비옥도입니다. 비옥도.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작년에도 출제했거든요. 작년에도 출제를 했고 한 4번 출제한 것 같아. 요거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 요거 작년에도 했지만 하여튼 4번 출제된 지문이야. 우선 영국에서 농업용 토지에 있어서의 비옥 있죠? 비옥도니까 비옥한 토지가 한정되어 있다. 비옥한 토지가 한정되어 있다는 희소성. 하나 있고 또 수학 체감의 법칙. 자, 아까 단위 면적당. 자, 1제곱미터 이 단위 면적당 농업용 토지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계속 노동력을 투입을 하면요. 총 생산량은 뭐예요? 증가를 해요. 증가를 하는데 그 증가분은 점점 투입을 할수록 그 증가분은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것을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고 해요. 수학 체감의 법칙. 이 두 가지 비옥한 토지가 한정되어 있다는 희소성과 그리고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는 이 두 가지 요인이 대표적인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 토지에 비옥도가 높은 토지를 뭐라고 하냐? 우등생, 열등생이 있듯이 토지의 비옥도가 높은 토지를 우등지. 우등지에서 뭐가 있어요? 생산성이 있겠지.
그럼 토지의 비옥도가 낮은 토지를 뭐라고 하죠? 열등지. 그러면 토지의 비옥도가 낮은 토지인데 열등지 중에 가장 열등지를 앞에 뭐를 붙여요? 최. 가장 최자를 붙여요. 최열등지. 최를 붙여. 가장 최자. 열등지 중에서도 가장 열등한 토지다. 최를 붙여요. 그러니까 최열등지를 니카도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한계지라는 말을 써요. 한계지. 니카도. 한계지. 그래서 최열등지는 한계지인데 영국에서 농업용 토지의 생산성, 영국에서 농업용 토지의 생산성이 뭐다? 가장 낮은 토지.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를 최열등지인 뭐다? 한계지. 그래서 한계지에서는 생산성이 가장 낮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어떻게 돼요?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 생산물 가격,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산물 가격과 그 생산물을 생산하는 데 드는 생산비가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 한계지에서. 자, 그러면은 이 한계지인 최열등지를 기준합니다. 요걸 기준.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인 한계지를 기준해서 이보다 더 비옥도가 높은 우등지에 대한 생산성에 대한 대가를 지대로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요 차액, 요 생산성이 가장 낮죠? 요 차액만큼 토지 소유자에게 뭐를 지대로 지불하자. 그래서 나온 용어가 차액지대다 이 말입니다. 차액만큼 지대를 지불하자. 그래서 토지의 생산성, 생산력의 차이로 발생하는 지대를 차액지대라고 한다. 자, 이제 차액지대 이제 개념 이해됐죠? 요 생산성의 차액만큼 뭘로 지불? 토지 소유자에게 지대로 지불하자. 이거. 자, 그러면은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최열등지인 한계지는 자, 니카도는 지대를 뭘로 보냐 하면요. 니카도는 지대를 생산물 가격에서 뭐를 뺀 거? 생산비를 뺀 것을 지대인데 문제는 한계지에서는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 이 두 개가 같아요. 같으니까 뭐가 된다? 제로가 된다. 이게 중요 포인트죠. 시험 문제. 그래서 니카도는 한계지에서 지대가 제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건요. 이걸 작년 시험에 뭘로 출제했냐 하면요. 요거 지대가 제로인 한계지를 작년 시험에 여러분 말을 바꿔서 출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헤매입니다. 말을 바꿔. 없을 무자를 딱 썼어. 작년 시험에 무지대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출제를. 무지대 토지. 무지대. 지대가 없다. 없을 무. 지대가 없는 토지. 이게 바로 뭐다? 한계지인데 이렇게 출제했더니 또 안 들어가서 또 틀리신 분이 있어. 해석을 하면 되는데 지대가 없는 토지가 바로 뭐? 지대가 제로 없는 토지 뭐? 한계지지. 용어를 약간 바꿔서 출제를 합니다. 출제위원들이. 또 한계지 출제하다가 또 말을 바꿔서 최열등지 이렇게 또 출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말을 바꿔서 출제하니까 비슷한 용어는 좀 확인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고전화폐의 대표적 학자가 니카도입니다. 니카도. 자, 문제는 이 니카도가 문제가 아니라 토지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토지는 뭐가 됐어요? 국공유화된 게 아니잖아요. 예? 사유화가 되어 있지. 예? 사유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요, 토지는 사유화됐어요. 예? 국공유가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유화되었기 때문에
예?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라고 주장을 해. 그러니까 토지 뭐 자체? 소유. 토지 이 사유화됐기 때문에 이 토지를 소유한다는 이 자체가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다. 예?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라고 주장한 학자가 누구냐 하면은 그 두 번째 나오는 우리가 마르크스, 뭐 막스라고도 하는데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성. 마르크스, 막스라고 하죠. 절대 지대성. 여러분 29회 시험엔요, 요 절대 지대의 개념이 또 정답. 자, 여러분 지대 이제 두 개 봤습니다. 차액지대, 절대지대. 뭐 이 파레토 지대, 준지대, 입찰지대, 지대의 개념 많이 나와요. 그럼 절대지대는 뭐냐 하면요, 토지 소유자가 단지 토지를 소유한다는 그 자체로서 독점적으로 받는 수입, 이 수입을 뭐라고 하죠? 절대지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29회 정답으로 또 출제했습니다. 작년 시험에도 나왔어요. 작년 시험 요거 누구 이로?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 누구? 근데 작년에 요걸 요 니카드에 딱 집어넣었어. 그러면 그 지문은 틀린 지문이다. 작년 시험. 자, 그럼 또 마르크스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예, 마르크스는 한계지. 여러분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단지 소유하기 때문에 지대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아무리 한계지 범위 밖에 있는 토지라 할지라도 토지 소유자가 돈 달라 하면 지불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계지에서도 뭐가 발생한다? 지대가 발생한다.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예? 마르크스는 한계지에서도 뭐가 발생하냐면 지대가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중요 포인트. 요 두 개가 뭐 핵심이잖아요, 핵심. 자, 그러면 이제 작년은 이제 문제 했고 재작년은 튀넨을 출제했거든요. 재작년은 튀넨.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우리가 175페이지에 튀넨. 독일 사람인데 이 튀넨은 우리가 고립국이로 1826년에 나타나는 이 고립국 이론이라는 게 있어. 폐쇄 경제를 가정한 고립국 이론에서 이 중심진 시장에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경작 재배하고 있는 작물을 6가지 작물을 보았어요. 누가? 튀넨이 그 6가지 작물을 재배하는데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를 이용한 대가 지대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 지대가 6가지 형태의 동심원 지대 모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립국 이론이 경작 재배되는 작물을 몇 가지로 봤다? 6가지로 보고 토지를 이용한 대가 지대를 지불했는데 그 형태가 동심원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6가지 형태의 우리 동심원 지대 모형이 나타납니다. 자, 고립국 이론에서 6가지 형태의 우리는 동심원 지대의 모형이 나타난다. 아까 경작 재배되는 작물의 형태를 6가지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튀넨은 이 니카도는 아까 뭐를 경시? 비옥도를 중시했고 위치를 경시했잖아. 여기다가 위치를 더해버려. 누가? 튀넨. 경시한 걸 여기 집어넣는 위치를.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죠. 지대. 자, 지대의 결정은 토지의 비옥도만이 아닌 니카도는 비옥도잖아요. 지대의 결정. 이 니카도는 뭐 아까 비옥도. 그래서 이 지대의 결정은 농업용 토지의 비옥도만이 아니라 비옥도뿐만 아니라 뭐에서도 위치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진다. 위치에 따라서 또 지대가 달라진다. 이걸 무슨 개념? 위치 지대의 개념.
자, 위치지대가 또 나왔어요, 이제. 세 개 외웠죠? 차액지대, 절대지대, 또 무슨 지대? 위치지대. 지대의 결정은 토지의 비옥도만이 아닌 또 위치에 따라 지대가 달라진다는 위치지대의 개념을 통해서 튠앤은 현대적 입지이론의 기초를 제공한 학자다. 그래서 튠앤의 이론을 또 위치지대설 또는 입지교차지대설이라고 한다. 요즘에 위치지대설로 많이 나오대요, 시험에. 위치지대 개념이 찾았죠? 그 내용에 그 2번인가 중간에 위치지대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튠앤의 이론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중심지. 자, 여러분 1820년에 중심지 이게 시장이에요. 시장. 그럼 시장으로부터 거리는 킬로미터 거리가 있어요. 자, 이게 지대입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와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요. 튠앤은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뭐다? 곡선.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 그림에 봤더니 뭐죠? 오른쪽 밑을 향한다. 우하향. 오른쪽 밑을 향하는 우하향하는 직선의 형태를 있고 마이너스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 마이너스 기울기. 수요곡선처럼 마이너스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 이 점이 뭐죠? 이 점. 중심지로부터 이 정도 거리에 이 떨어진 점 지대가 제로잖아요. 그래서 이건 0, 제로. 지대가 뭐다? 지대가 0인 상태에 있는 거리. 자, 지대가 0인 상태에 있는 거리를 이것을 뭐라고 하죠? 한계지라고 해요. 지대가 0인 상태인 거리를 튠앤은 한계지라고 보고 이 점을 지나면 어떻게 돼? 이 한계 토지를 지나면 지대는 뭘로 가요? 마이너스로 가니까 토지 이용은 안 한다는 얘기예요. 어디까지만? 요 안에서만 이용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요 안에서. 자, 그래서 핵심은 요거거든요. 한계지 내에서 한계지 내에서 농업용 토지가 중심지인 시장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전략되는 수송비를 뭘로? 지대로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튠앤은 뭐를 매개체로? 수송비를 매개체로 한 거예요. 수송비. 그래서 수송비를 매개체로 하는데 이 수송비를 전략한 만큼 뭐를 지불해야 된다. 이것을 토지 소유자에게 지대를 지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수송비 전략분이 지대다. 지대는 수송비를 매개체로 합니다. 그럼 아까 리카도는 지대를 뭐로 봤어요? 자, 리카도는 지대를 생산물 가격에서 뭐를 뺐어요? 생산비를 뺀 거잖아요. 그런데 튠앤은 농업용 토지에서 또 시장까지 운송하는 데 드는 뭐를 매개체로 했다? 수송비를 매개체로 하니까 수송비까지 빼줘야 된다. 수송비를 매개체로. 리카도와 다르죠. 수송비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서 뭐를 뺐죠? 생산비를 뺐는데 문제는 수송비는 단위거리당 단위거리는 1km 단위거리 1km당 수송비 얼마 주어졌죠. 여기다가 뭐를 곱해주면 거리 시장으로부터의 거리를 곱해주면 수송비를 구할 수 있다. 자, 그 내용이 여러분이 그 교재에 우리가 175페이지 밑에 박스에 수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설명할까요? A, 한계지 안에서 이용을 하니까 A라는 농업용 토지가 있어요. 자, A라는 농업용 토지가 있는데 여기서 생산을 해서 시장에 농산물을 운송합니다. 그럼 운송할 때는 한계지에서 생산해서 운송하는 것보다
이 거리에 해당하는 만큼 수송비가 전략이 돼요. 그 전략되는 수송비를 이렇게 뭘로? 지대로 지불한다는 내용입니다.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는 여기죠. 그럼 비농업용 토지에서 생산해서 시장에 운송을 하면은 한 계절에서 생산해서 운송하는 것보다 이 거리에 해당하는 만큼, 거리가 길죠? 이 거리에 해당하는 만큼 수송비가 많이 전략되죠. 많이 전략되니까 지대도 이렇게 뭐 한다? 우리 높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중심지인 시장에 가까울수록 지대는 높고, 반대로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져서 지대는 점점 낮아진다. 시험에 이걸 또 많이 냅니다. 중심지인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대는 점점 증가한다, 하락한다. 하락하죠? 하락. 시험에는 하락이 나오기도 하고 감소도 나오기도 하고 뭐 하여튼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대는 점점 하락한다, 점점 감소한다, 뭐 이렇게 출제를 또 자주 해요, 지문상에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또 중요한 거 가겠습니다. 2년 전에 또 지문에 나왔거든요. 요거죠. AB 두 농업용 토지의 요 거리, 이 거리의 차이에 따르는 수송비의 차이가 뭐를 가져온다?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 자, 여러분 AB 두 농업용 토지의 거리에 따르는 뭐의 차이? 수송비의 차이가 뭐를 가져온다?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 자, 니카도는 비옥도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오지만 튀네는 수송비를 매개체로 했을 때 수송비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주장한 학자가 누구? 튀네. 그래서 튀네는 이론을 입지교차 지대설이라고 합니다. 용어가 좀 어렵네. 작년에는 니카도와 마르크스를 묶어서 이렇게 냈는데 시험 문제는 학자들이 겨누잖아요. 이제 3개 배웠네요 지금. 이제 절대지대, 차액지대, 위치지대 3개 배웠어요. 지대가 많거든요. 거기서 어느 걸 출제할지 그건 출제요 마음이에요. 자, 독점지대는 출제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자, 여러분 177페이지 보시면은 마샬의 준지대라는 용어가 나와요. 자, 이제 또 지대 네 번째. 알프레드 마샬, 신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인데, 마샬은 여기죠. 고전학파, 여러분 지금 앞에서 배운 고전학파의 지대의 개념을 확대를 해요. 고전학파에 쓴 지대는 아까 뭐죠? 농업용 토지를 빌려서 이용한 대가로서 지대를 지불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샬은 이걸 더 확대했어요. 고전학파의 지대의 개념을 확대해서 뭐를 도입을 한 거야? 준이란 말 도입한 거야. 준지대의 개념을 도입을 한 거야. 준지대. 우리 준부동산 배웠듯이 준지대. 그러니까 토지만 주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죠?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토지 이외에, 토지 말고 토지 이외에 고정이 된 거야. 토지 이외에 고정된 생산 요소. 자, 토지 이외에 고정된 생산 요소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고정된 생산, 기계, 기구 등. 기계라든지 기구 같은 걸 얘기하거든요. 이 고정된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로서 지대를 지불한다. 자, 이것은 뭐죠? 단기에 성립한다. 단기적으로 토지 이외에 기계나 기구 등의 고정된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로서 지불하는 것이 준지대다. 그럼 장기는 어떻게 돼요? 장기로 가면. 장기에서는 여러분 생산 요소인 지금 기계 기구인데, 여러분 장기로 가면요 생산 설비가, 우리 기업에서 생산 설비가 확장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잖아요. 기계 기구 등이 장기로 가면 변해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장기로 가면 고정된 것이 아니라 기계 기구 생산 설비 확대 축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변한다. 장기로 가면은 이 변하기 때문에 준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에는
준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언제만 성립한다? 단기에만 성립하는 개념이다. 단기에만. 그러면 여러분 단기에 고정된 생산 요소는 고정됐잖아요. 기계교구. 자, 고정된 생산 요소가 딱 고정됐어요. 그러면 뭐에서? 수요. 고정된 생산 요소에 대한 요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공급은 고정됐으니까. 기계 기구들의 공급은 고정됐으니까 고정된 생산 요소잖아요. 고정됐으니까 뭐에서? 이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겠다는 내용입니다. 준지대의 개념. 자, 준지대 하나 우선 확인을 한번 했던 내용이고, 자,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경제지대 전용수입 177페이지에 용어가 나오고 있죠. 자, 이제 준지대 이제 배웠고, 이번은 무슨 지대? 경제. 경제지대를요,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탈리아 학자 중에 파레토라는 학자가 있어요. 파레토. 이탈리아 학자 중에 파레토라는 학자가 있어요. 파레토. 네, 파레토. 그래서 파레토 지대라고 해요. 파레토 지대. 경제지대를 다른 말로 파레토 지대. 쉽게 얘기하면 저 불로소득이거든요. 자,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주어졌을 때 수요 공급이 만나는 점이 뭐죠?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이렇게 결정되고 있어요. 자, 요것까지는 우리 배웠죠? 자, 이 수요와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이 점에서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요까지는 배웠죠? 그러면 생산 요소,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다. 여러분 노동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노동 가지고 있어요. 나는 그 노동을 이만큼 공급하겠다. 예? 이만큼 공급하면 난 최소. 여러분 노동 제공해서 나는 얼마 받겠다. 연봉 협상하잖아요. 지금 3월 시즌 처리돼. 지금 보니까. 예? 얼마에? 그러면은 이 정도 공급했을 때 나는 최소 요 만나는 점까지 받겠다. 근데 시장에서는 얼마 주고 있어요? 나는 최소 이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시장에서 균형 가격을 주고 있어요. 예? 가격. 요 P 균형 가격 주니까 이만큼의 나는 더 뭐를 얻고 있다? 불로 소득을 얻는 거예요. 만약 나는 생산 요소를 더 많이 이 정도 공급하겠다. 그럼 난 최소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 여기만큼 받을 용의가 있는데 실제 시장에서 균형 가격을 더 받고 있어요. P를 받고 있어. 그러니까 또 이만큼의 또 뭐를 얻고 있다? 불로 소득을 얻고 있다. 그것을 균형 거래량까지 계속 세분하면요, 이렇게 빨간 부분의 면적으로 나타나는 불로소득. 이 불로소득을 우리 뭐라고 하냐? 경제지대라고 한다. 그러면 이때 요 면적은 뭐죠? 이 파란 면적. 이 면적은 뭐야? 이 파란 면적은 균형 가격과 거래량 곱한 이 면적은 총수입이다. 그러니까 총수입. 총수입에서 뭐를 빼냐? 전용수입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여기 29회 시험에 출제했어요. 전용수입 29회 시험에 출제된 용어인데 전용수입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이 얘기거든요. 나는 생산 요소를 이만큼 공급하면 최소 이만큼 받겠다. 요거 최소한의 금액이에요. 그래서 생산 요소를 현재 여러분은 제공하고 있는데 나 지금 여기 고용돼서 100만 원 받고 있어. 근데 저쪽에서 150만 주겠어. 그러면 갑니다. 노동 이동해야지. 더 주겠다는데. 그러면 이 공장에서는 얼마를 줘야 이동을 안 할까요? 저쪽 150만 준다 하니까 내도 150만 줘야죠. 그래 안 갈 거 아니에요. 그게 전용수입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현재 이용하고 있는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옮겨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최소한의 금액이에요. 최소한의 금액을 뭐라고 한다? 전용수입. 여러분 시험에는요, 최소를 또 뭘로 출제하냐 근자세요? 최대로 출제해버립니다. 말을 바꿔서. 전용수입. 전용수입은 생산 요소의 기회비용 개념입니다. 전용수입은 무슨 개념? 기회비용. 생산 요소의 기회비용 개념.
다른 용도로 옮겨가지 않기 위해서 나는 최소 얼마 주겠다 이거야. 기회비용 개념. 자, 그러면은 기울기 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울기 급하면. 자, 여러분, 이렇게 기울기가 급하면. 기울기 요소, 생산 요소의 공급 곡선. 생산 요소의 이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뭐가 점점 커져? 경제지대가 커지는 거지. 경제지대가 커지고 반대로 전용 수입은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공급 곡선이 점점 어떻게 돼? 이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점점 급해. 급해서 어디게? 이렇게 수직선. 수직선은 뭐다?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이 돼요. 그러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그럼 요게 뭐가 돼? 점점 급해지면요. 이 빨간 면적, 요 전체가 다 무슨 면적? 빨간 면적이 뭐가 돼? 경제지대야. 그러니까 요 가격과 거래량 곱하기 요 총수입이죠? 총수입 자체가 뭐가 돼? 경제지대가 돼. 이때는 전용 수입은 없어요. 이럴 경우에.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야? 공급 곡선이거든요. 그래서 생산 요소의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냐 완만하냐. 예? 요거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경제지대와 전용 수입의 크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 지대를 추구하는 행위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요즘에 우리 톱스타들 요즘 뉴스 보니까 톱스타들인데 자 드라마가 하나 여기 뭐 하려고 해 드라마. 예? 근데 이 A라는 사람을 여기 픽업을 좀 하고자 드라마에 출연을 픽업하고자 하는데 A는 다 톱스타니까 다른 쪽에서도 모셔가려고 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 드라마에서 나는 경쟁이 많다 보니까 나는 이 드라마에 출연하기 위해서 난 최소 회당 3억을 달라. 회당 이제 우리 드라마 하면 뭐 50분 찍잖아요. 그게 한 회입니다. 그 한 회당 3억 달러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 여기서는 이 사람 모시기 위해서는 3억 줘야 돼. 예? 근데 다른 쪽에서는 어떻게 돼? 다른 쪽에서 야 여기 3억 불렀는데 야 우리 뺏기게 생겼다. 야 5억 줄게. 우리 와 5억 줄게. 그럼 어디 가겠어요? 5억 준대 가야지. 어? 한철인데. 이쪽 가야죠. 그러면 얼마의 이득을 얻었어요? 여기 3억 주겠다 하는데 여기 5억 주니까 얼마? 2억. 그게 불로소득인 경제지대예요. 그럼 3억은 뭐야 이거? 3억은 전용 수입이에요. 전용 수입. 그게. 최소 난 얼마 받겠다 하는데 더 주겠다 하니까 그게 불로소득 생긴 거죠. 자, 우선 경제지대 전용 수입 개념 설명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에 넘어와서 우리가 쭉 넘어가 볼까요? 180페이지로 넘어오시면요. 그 헤이그, 다른 거 보지 마시고 헤이그라는 학자 있어요. 이거 3번 출제된 용어예요. 자, 헤이그의 마찰비용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마찰비용. 마찰비용은요, 거기 교재 보시면 지대와 뭐의 합? 수송 교통비. 예? 지대와 교통비의 합이 마찰비용입니다. 그래서 교통수단이 양호 좋으면 아까 우리 도시 내부 구조 거기서 배울 때 교통수단이 양호 좋으면은 허프할 때 교통수단이 양호 좋으면은 공간의 마찰은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지죠. 작아지기 때문에 교통비가 절약돼서 그게 뭘로? 높은 지대를 지불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헤이그는 튀넨의 이론을 일반화했거든요. 헤이그는 튀넨의 이론을 일반화시켜서요. 우리 농업용 토지는 수송비인데 도시에서는 교통비. 교통비에 뭐를? 전략한 금액. 교통비 전략하는 금액을 뭘로 지불하자? 여기는 지대로 지불하자. 자, 튀넨은 수송비 전략분을 지대로 지불하는 거고 이걸 우리 도시 토지에 적용했을 때는 교통비 전략분을 지대로 지불하자 주장한 학자가 누구냐면은 헤이그. 헤이그의 마찰비용이라고. 세 번 출제했습니다. 헤이그 이론은 20회,
22회, 26회 세 번 출제된 학자. 그리고 작년에 또 출제한 입찰지대 181페이지 입찰지대의 개념이 또 작년에 또 출제했어요. 하여튼 또 시험 문제 또 윌리엄 알론소라고 하거든요. 알론소의 이번은 또 무슨 지대? 입찰지대. 아유, 이 지대가 너무 많죠. 차액지대, 절대지대, 예? 경제지대, 위치지대, 중지대, 예? 파레토지대, 입찰지대. 아유, 지대가 이렇게 많습니다. 거기서 5개 뽑아서 출제할 수도 있어요. 틀린 거 찾아내라. 개념 물을 수 있습니다. 자, 입찰지대는 뭐냐? 입찰지대는 1제곱미터 단위 면적 토지에 대해서 토지 이용하는 사람이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장 높은 최대의 금액을 말한다. 시험은 최소로 출제합니다. 최대의 금액 182페이지에 위에서 네 번째 줄 최대, 이거 최소로 출제 많이 하거든요. 최대의 금액을 주기 때문에 이유는 없어요. 초과 이유는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입찰지대다. 최고의 금액을 주잖아. 많은 금액을 주니까 이유는 자체가 없다. 초과 이유는 없다.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입찰지대. 입찰지대 개념 배웠어요. 입찰지대 요 개념. 자, 그러면은 입찰지대인데 여러분 우리 법원의 경매 물건도 입찰한다고 하잖아요. 경매 물건. 입찰하면은 누구에게 낙찰이 돼요? 돈 많이 주겠다는 사람에게 낙찰되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토지도 소유자가 이용자가 많아요. 토지 소유자는 빌려주고자 할 때 누구한테 빌려주겠어요? 돈 많이 주겠다는 사람이 빌려주지. 당연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 거리가 있거든요. 자, 우리 도심에서 우리가 산업이 도시에서는 산업이 많잖아요. A 산업. 네, 여러분 아까 우리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이 있어요. B 산업도 있고 C 산업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각 산업이 뭐를 벌인다? 아까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이 뭐를 벌여요? 입찰, 경쟁을 할 거 아니야. 입찰, 경쟁. 입찰, 경쟁. 그럼 누구에게 토지를 배분되느냐? 자, 여기서 보면 요까지는 A 산업이 많이 주니까 A 산업에게 토지를 배분해줘요. 요 점을 지나서부터는 A보다 누가 많이 준다? B. 그럼 요까지는 B 산업의 토지 배분. 여기는 A, 여기는 B. 그럼 요 점을 지나서는 B보다 누가 많이 줘? C. 이렇게. 그래서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업용, 주거용, 뭘로? 공업용.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의 순으로 토지 이용의 분포가 일반적으로 나타나요. 자, 그러면 요 빨간 선을 뭐라고 해요? 입찰 경쟁에 따르는 지대 곡선. 올해 출제 예상이 되는 중요한 용어. 입찰 지대 곡선. 그림 보면 이해되죠?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가장 높은, 여기 가장 높은 지대 부분을 연결한 포락선. 밑에서 앉는다는 의미에서 포락선. 포락선이에요. 자, 그래서 그림에서 볼까요? 우하향한데, 그림에서 보니까 입찰지대 곡선은 뭐죠? 우하향을 하는데, 여기서 보세요. 그림. 도심에 가까울수록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급하고,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 요게 기울기거든요. 요 기울기가 뭐다? 완만하다. 기울기는 중간 수식에 나와 있어요. 예?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총 교통비용이 얼마만큼 변하느냐. 한 개 교통비용을 토지 이용 주체의 토지 사용량으로 나눠준 게 기울기가 되는데, 거기 교재 기울기 그 개념 거기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자, 182페이지 거기에 중간에 4번 볼까요? 특정 토지는 입지 경쟁이 발생한다. 이때 최대
순현재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유형의 할당 배분되는데 이때 순현재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81쪽에 밑에서 6번째 줄 색깔 있는 그 개념이 입찰지대 곡선의 개념. 그러니까 색깔 있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학자들이 지금 지대론 배우는데 지금 리카도 배우셨고 마르크스 배우셨고 튀넨 배우셨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와서 마샬 배우셨고 파레토 배우셨고 그 다음에 알론소의 입찰지대 배우셨고 헤이그의 마찰 비용이로 학자들의 견해 이 정도에서 출제를 해요. 시험 문제. 근데 최근에 보면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하여튼 고전적인 리카도 마르크스 튀넨 여기서 많이 나오고 또 튀넨의 이론을 도시 공간에 확장시켜서 우리 발전시킨 입찰지대에서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를 최근에 많이 출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2문제에 걸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출제를 하고 작년에는 2문제에 걸쳐서 출제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리카도와 지금 배우셨던 마지막 알론소 입찰지대에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184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 문제가 나오는데 그 문제부터 188페이지까지 나오는 부동산 문제는 우리 출제하지 않으니까 넘어가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의 문제, 뭐 요즘 보니까 토지 문제, 주택 문제 뭐 많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요 정책 이론인데 이 정책 이론에서 지금까지는요 4-5문제 내다가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7, 8문제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여기 어려운 부분을 빼고 여기를 더 많이 출제한다는 것은 더 쉬워졌다는 얘기인데 뭐 투자론 쪽하고 금융 쪽에서 문제를 뺄 거 아니에요. 쉬운 어려운 파트를. 그래서 이 정책 이론을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7, 8문제 계속 출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제가 보기엔 한 7문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책 이론에는 항상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왜 개입을 하느냐, 개입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또 개입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배우는 여러분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관련된 사항이 나오고요. 분양가 상한제 우리 배우는 요거, 또 선분양, 후분양 관련된 분양 정책, 그리고 세금, 조세 정책, 그리고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 뭐 이런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자,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정책 이론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